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19일 목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. 예,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겠죠. 어제 저녁 새벽 3시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. 사실 이제 내용으로 살펴보면요, 여러분들 내용만으로 살펴보면은 시장은 실망을 한 게 맞습니다. 시장은 실망을 한 게 맞아요.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좀 많이 내리겠다라는 거를 시장이 기대를 했었지만은 이번 한 번 내리고 나서 난 더 지켜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와주길 바랬는데 시장의 기대만큼 뭐 그렇게 완화적이진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뭐 다시 뭐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죠.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. 미국 주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, 이 여러분들 그 저기 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해요. 한 50% 정도, 뭐 50%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는데,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, 이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1.7, 1.8 요 정도 됩니다. 그죠? 지금 현재 1.7, 1.8 이 정도 되고요. 미국 기준금리가 저기 그 전에 이번에 금리 인하 하기 전 2.25에서 2.25였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 미국 기준금리라는 게 금융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초단기금리의 일종인데, 생각해 보세요. 초단기금리. 뭐 하루 이틀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2에서 2.5%를 주고받는단 말입니다. 그게 기준금리 2에서 2.5%란 얘기예요. 근데 이게 그 생각해 보세요. 근데 10년간 돈을 미국 정부가 10년간 돈을 차입하는데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1.8%다.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거 그죠? 하루 이틀 돈 빌리는 거 하고 10년을 돈 빌리는데 금리 차이가 10년 돈 빌리는 게 더 싸면은 시장 비정상이잖아요. 그죠?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한번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, 뭐 아마 10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. 다음 달 FOMC는 10월 말입니다. 10월 말 한 달 반쯤 남았네요. 한 달 반쯤 남았는데, 다음번에는 이제 그래서 아마 뭐 금리는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이제 다음번이 이제 진짜 미스테리입니다. 다음번이 미스테리인 이유는 그 한 달 반 동안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. 이번에 금리 인하 한 번 했고 뭐 추가적인 완화에 대해서 조금 좀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, 이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.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, 얘네 채권 시장의 금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10월 달에 10월 말에 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. 뭐 물론 중간중간 이슈도 많이 있고요. 미중 무역 분쟁 뭐 딜이 나올 수도 있고, 미중 무역 분쟁 딜 나오면은 뭐 금리 인하 물 건너 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뭐 어쨌든 너무 먼 미래의 일, 한 달 반. 우리 내일 일도 모르죠. 내일 일이 뭐야? 당장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한 달 반씩이나 뒤에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. 봐가면서 FOMC 한 일주일쯤 남으면 어떻게 될지 머리 한번 굴려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좀 양적 완화라든가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런 거 정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좀 그게 안 됐습니다. 사실 버냉키 의장 때 우리 2008년 금융위기에서 세상을 구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쓰면서부터 이 연준이 옛날에 쓰지 않던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수단의 어떤 정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채권 시장이 좀 더럽게 꼬였습니다.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리보 금리도 갑자기 급등하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해갖고 막 장기 금리만 건드리고 단기 금리만 건드리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이 이상함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.
뭐 돈 찍어내면서 돈 풀 때 양적완화 할 때는 아예 신난다 하면서 신나게 찍었지만 막상 회수하려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고, 그래서 자 내용을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, 여러분들 그 금리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 하고요, 금리 정책 이런 거 하고 주식시장의 방향 이런 거 하고 막 그렇게 같이 연관을 막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물론 저는 얘기합니다.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언제나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금리와 달러의 향방에 달려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은 드리지만은 사실 뭐 그죠?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. 물론 그 FOMC를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간혹가다 옛날에 버냉키 의장쯤이나 버냉키나 그린스펀 시절에는 이 시장과 소통이 좀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옛날에는 중앙은행 의장의 파워가 막강했던 것 같아요. 비교적 막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시장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완화하거나 뭐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긴축하거나 이런 좀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은 사실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지 않죠.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FOMC 회의나 뭐 한국은행 금통위 이런 게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제 사실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. 어제 시장이 실망했는데도 미국 주식은 올랐어요. 그냥 그 주식은 주식이고요.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식과 어떤 통화정책회의 이런 거는 좀 이제 너무 연관시키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냥 단기적인 재료로 우리 돼지열병 터지면은 돼지들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 솔직히 주식쟁이니까 이번엔 파루나 이글벳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? 똑같아요. FOMC 회의도 그냥 그 주식쟁이들의 단타의 재료일 뿐입니다. 어제 보시면 새벽까지 쭈루룩 빠졌어요. 제가 한 1시나 1시 반쯤까지 보다 잤는데 쭉 빠지다가 회의 이후에 회의 나오고 나서 올랐습니다. 그죠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냥 너무 막 통화정책에 따라서 막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. 주식은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FOMC 회의 직전에 많이 빠뜨렸다는 건 회의 끝나고 나서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. 솔직히 어제 한 1시나 1시 반쯤 그냥 대충 보다 잤는데 느낌이 뭐 장중에 계속 비리비리한 것이 회의 끝나면 올리겠다 싶었습니다. 그러더니 아침에 눈 뜨니까 올라 있네요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성향을 어제 보였기 때문에 달러는 올라갔습니다. 좀 실망이죠. 저도 좀 실망입니다. 개인적으로는. 하지만 뭐 달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일단 이 위쪽에 뭐 98 후반이나 99대 달러 인덱스 이 정도 때는 뭐 어쨌든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올라봐야 지가 얼마나 오르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이게 아무튼 달러가 빨리 본격적으로 꺾여야 좀 주식에 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주식에서 추세 전환 됐다, 그리고 좀 강세장 마인드를 갖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엄밀하게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. 사실 엄밀히 기술적으로만 막 놓고 보면요. 근데 이제 제가 강세장 마인드로 보라, 좀 이제 좋게 봐라, 시장 추세 전환 됐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지난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제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빠지면 올라오더라 라는 거에 의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네, 하여튼 어쨌든 아직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그죠?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직까지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본격적으로 꺾여주는 것이 어떤 좀 추세 전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. 솔직히 좀 이제 한국장 얘기를 해보자면, 한국장 솔직히 별로 오늘 안 좋을 줄 알았어요. 선물하고 삼성전자하고 좀 최근 며칠간 좀 과하게 좀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, 보시면 음봉이 거의 파란색이 안 보이죠. 한 달 내내 선물에서 지수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.
파란색이 안 보여가지고 이 솔직히 평상시에 그 주식쟁이들이라면 이쯤 되면 조정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이라서, 저도 그런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조정이 한번 나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조정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어제 뭐 미국이 오르든 내리든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, 아무튼 신나게 올라주네요. 그죠? 어제 좀 시장이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또 신나게 오르고 있다. 사실 좀 과열된 거는 사실 좀 삼성전자, 그러니까 어제 이 저항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조금 힘들 거고요. 선물도 그렇죠. 선물도 비슷합니다. 선물로 치면 272 정도 되는 구간이 삼성전자로 치면 47,500원이나 47,600원쯤 되는 자리인데, 이거 이미 뭐 어제 오늘 돌파해버렸죠. 돌파 한창 했죠. 사실 선물도 지금 조금 이제 이제 가슴 찬 게 아니라 좀 숨찬 자리고요.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삼성전자도 이제 그 시가총액 280조짜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거 보면 지금 좀 숨이 찬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만약 삼성전자 못 사신 분이라면은 일단 여기가 47,500원인가 47,7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. 여기 중요한 자리인데,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거 돌파한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요 선 터치 한번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, 아마도. 그래서 여기 터치하실 때 잘 보시고 미리 걸어 놓으셨다 사시거나 뭐 아니면 보다가 사시거나 하시고,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런 데 한번 터치하고 가거든요. 삼성전자는 뭐 그렇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죠.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차트가 조금 다릅니다. 전반적인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 비스무리한데, 뭐 차트 디테일을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위쪽으로 뭐 신나게 지금 밑에 쪽으로 바닥 좀 저점 테스트 3거래일 동안 신나게 잘 해줬기 때문에 뭐 일단 저점 부분은 좀 튼튼한 것 같고요. 하이닉스는 9월 16일 날 개파락 출발했죠. 마이너스 2%대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아직 갭으로 떠 있어 갖고 매물대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. 매물대 공백 상태고,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 지난 전고점이 84600, 84,600원 정도 되는데 한 뭐 5% 정도는 상승 여력이 그냥 가뿐하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차트가 조금씩 다른 거니까,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같이 간다.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시아장에서 이렇게 좋게 마감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,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또 반도체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아시아장에서 반도체 D램 점유율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마감했네? 그러면 저녁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아마 이렇게 마감 잘 해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아마 저녁에 또 올라가 줄 수 있을 겁니다. 아무튼 뭐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, 뭐 정말 제가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려 놓고 저만 강세장 마인드를 못 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좀 불안하긴 하고, 솔직히 환율도 3거래일 동안 이 저점 지키면서 개기고 있는 것도, 환율도 빨리 아래로 빠져야지 좀 마음이 놓이는데, 아무튼 어제 좀 뭐라고 할까, 좀 달러가 좀 긴축 쪽, 어제 좀 파월 의장이 긴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환율도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가 나와서 또 환율은 이렇게 3원 정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사세요.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은 뭐 그죠? 저처럼 그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팔 일이 없어요. 매매도 전 생활비 벌라고 합니다. 생활비 뭐 난 생활비 그딴 거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직하게 들고 가시는 모습이, 우직하게 들고 가시는 게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하여튼 한번 그 장이 워낙 좋으니까 쭉쭉쭉 들고 가는 거 한번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, 계좌에 빨간불 지켰다고 야 5% 수익 다 신난다 팔자 이게 아니고,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들을 이제 기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.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 했고, 딱히 뭐 나머지 뉴스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별일 없었죠. 국제유가도 다시 안정되고,
돼지열병이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돼지열병이 잠복기가 7일에서 20일 뭐 이 정도 된다는데 잠복기 기간 벌써 연천 이런 데서 걸렸으면은 7일에서 20일, 그러니까 7일에서 20일 전에 열병 걸린 친구들이 이번에 발병한 거잖아요. 어제하고 이틀 전에. 그러니까 이미 전국에 퍼져 있을 수도 있고, 뭐 그래서 솔직히 테마주들은 아직 이대로 끝나기는, 왜냐면 시장에 지금 테마가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나 뭐 2차 전지라든가 하여튼 요즘에 움직이는 테마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솔직히 훌륭한, 뭐 가슴은 아프지만 돼지들 불쌍하고 농가도 불쌍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어쨌든 지금 이 돼지열병이 좀 훌륭한 주식 작전의 재료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지금 들어가긴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주식이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. 보면요. 물론 저는 안 할 거예요. 돈도 없고.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하이닉스로 돈 벌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매매를 굳이 하시자면은 돼지열병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뭐 먹으면 10%, 까이면 10%인데 좀 그죠?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대충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. 네,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예, 방송 마칠게요.